오늘 영상은 18부와 이어집니다. 꼭 18부를 먼저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과 굳건한 상호 방위 조약으로 묶여있는 한국, 일본, 필리핀. 사실 조약의 원문을 뜯어보면 미국 의회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개입이 늦어질 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 나라들에는 미군이 있습니다. 동맹국이 공격당해 미군이 피를 흘리는 순간 미국 대통령의 자위권이 즉각 발동됩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따질 겨를도 없이 실질적인 참전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을 직접 치는 것은 곧 미국과의 전면전을 뜻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곳, 비교적 만만해서 속전속결을 꿈꿔볼 수 있는 곳, 미국과 법적 군사동맹이 아닌 곳, 중국이 장악할 경우 지정학적 카드를 줄 수 있는 곳. 바로 남중국해의 관문인 베트남과 태평양의 출구인 대만입니다. 이제 18부에 이어 두 번째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설마 베트남이 공격당한다고 필리핀이 과연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을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은 베트남을 지키기 위한 조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역시 베트남과 법적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를 넓게 펼쳐보고 들여다보면 필리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정학의 관점에서 남중국해는 독립된 바다가 아니라 모든 해상교통로가 물리적으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거대한 초크포인트입니다. 베트남의 영해를 중국이 갖는 순간 남중국해의 서사시와 핵심 항로를 중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해군과 해경의 작전 반경은 곧바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필리핀 해군이 시류 지배 중인 암초들의 코앞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은 필리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연쇄 반응입니다. 즉, 필리핀이 외교적 선택을 저울질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완성이라는 물리적 압박 속에서 최전선 방어선이 무너지고 지정학적 구조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필리핀이 미국과의 충분한 상의 후에 참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참전하는 순간 국제정치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필리핀의 참전은 곧 공식적인 법적 군사동맹인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참전은 곧 법적 군사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 등 순식간에 아시아 전체로 확산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미국, 한국, 필리핀, 일본, 호주, 그리고 대만까지 이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공식적인 법적 군사동맹 관계가 아닌 대만은 어쩌면 이 시나리오를 가장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결판이 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혼자서 공격받은 베트남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심지어 대만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말라카 해역과 남중국해의 에너지 라인 물류가 며칠만 막혀도 한국, 일본,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경제까지 즉각적으로 대공황 수준의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닥난 중국도 이를 저지해야 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도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사활을 걸고 양측 모두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패와 확전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식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제일 만만한 베트남을 치는 시나리오에서 베트남 내부 포섭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 중국의 속전속결 전략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곧바로 치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여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일단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미국까지 모두 입장이 대단히 애매해집니다. 대만은 한국이나 필리핀처럼 미국과 굳건한 상호 방위 조약으로 묶인 공식 동맹국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을 지원하는 대만 관계법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기와 방어적 지원을 뜻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곧바로 참전하기에는 국제법적 명분과 조약의 한계가 명확하기에 워싱턴의 결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만 유사는 곧 일본의 존립 위기와 직결되기에 가장 먼저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역시 지리적으로 안 나설 수 없는 위치라 미국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남중국해의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 태평양의 제해권을 중국에게 완전히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곧 미국의 패권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워싱턴의 결단이 조금 늦어지고 이 판이 어떻게 꼬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은 이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전 방식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참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부담이 없을까요? 아무리 첨단 드론을 날리고 대만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퍼부어댄다 한들 결국 대만 같은 경우는 전쟁을 끝내려면 인민해방군이 바다를 건너 대만의 땅을 직접 밟아야 합니다. 중공군이 대만을 침공할 때 마주할 대만 해협의 폭이 약 160km에 달합니다. 또한 조류가 매우 거칠고 기상변화가 극심한 곳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난이도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옥 같은 상륙작전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거센 조류와 요새화된 대만의 해안선 앞에서 중공군이 치러야 될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그 좁은 해협은 수십만 명의 군복이 붉은 피로 물들어야만 겨우 건널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도살장입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 내부의 경제는 청년 실업과 극심한 불황으로 멍들 대로 멍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전속결 전략이 실패하게 된다면 내 아들을 사지로 내몰 이 전쟁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분노와 내부 반발은 시진핑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양안 전쟁을 곧바로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만의 진짜 문제는 중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대만 내부의 친중 바람잡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공군이 미사일을 퍼붓고 압박을 가해오는 그 혼란 속에서 대만 내부의 친중 인사들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싸우면 나라가 완전히 박살난다. 싸워봐야 소용없으니 빨리 항복하자. 실제로 대만은 대만 군부와 정보기관, 심지어 TSMC 내부까지 중국의 침투와 스파이 활동으로 심각한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퇴직 고위 장성이 중국의 기밀을 넘기다 체포되기도 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 인력이 중국 자본에 매수되어 유출되는 사건도 빈번했습니다. 중국의 포격보다 더 무서운 이 내부의 적이 쏟아부을 분열 작전 속에서 대만이 과연 물러서지 않고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이 동맹도 아닌 대만을 위해 과연 그 지옥 같은 상륙전 늪에 미군을 직접 보낼까요?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미국은 대만을 돕기 위해 정보와 첨단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을 직접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보낸다고 해도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으로 미군을 직접 참전시키는 대신 어떤 전략을 꺼내들까요? 제2차 6.25 전쟁에서 이어집니다.